서울 강남의 으슥한 밤거리,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한 노인이 지팡이를 더듬으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날따라 평소의 안전한 코스를 벗어나 홀로 거리를 나섰습니다. 잠시나마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고 싶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지팡이를 놓쳐버린 강 회장은 중심을 잃고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아, 누구 없나요?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힘없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주변에서는 분명 발걸음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깝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쓰러진 노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실 분 계시나요?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쓰러진 노인을 피해 큰 원을 그리며 돌아갔고 또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 할아버지 술 드신 것 같은데? 아니야. 봐, 지팡이가 있잖아. 시각장애인이신가? 그래도 우리가 도우면 귀찮은 일에 휘말릴지도 몰라. 밤늦게 왜 이러고 다니시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 됐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매정한 발걸음 소리만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0여 분이 흐르는 동안 강 회장의 손은 차가운 땅바닥에 닿아 꽁꽁 얼어갔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하린이었습니다.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하린은 조심스럽게 강 회장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 골목 끝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르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제가 응급처치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하리는 가방에서 물티슈와 밴드를 꺼내 강 회장의 상처를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오래 접촉했던 손도 이하린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다니. 어르신, 어디로 가시려던 길이셨어요? 청담동.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가시죠.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너도 집에 가야 하지 않니? 괜찮아요. 제 집은 반대쪽이지만 어르신을 이대로 두고 갈 순 없어요. 이하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강 회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이하린은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앞에 조그만 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한참을 걸어 강 회장의 저택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이름이라도 알려주면 안 되겠니? 이하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하린이라고 해요. 혹시 연락처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큰 도움을 받고 그냥 보낼 순 없구나. 이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전화번호는 부모님께서 모르는 분께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강 회장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지. 요즘 세상에 그게 맞는 말이구나. 하지만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 아쉽구나. 이하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강남 성시려자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강 회장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구나. 내 따뜻한 마음 꼭 기억하마. 마침내 강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하리는 안전하게 현관문 앞까지 모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것까지 보고 갈게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마워. 너도 조심히 가거라. 이하리는 강 회장이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 하늘이의 또래라는 점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서둘러 아들 강재혁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알아봐주면 좋겠다. 강재혁은 피곤한 기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침부터 강남 성시려자고등학교 2학년생 중에 이하린이라는 학생을 찾아주면 좋겠어. 어제 그 아이가 아버지를 도와주었단다. 강재혁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갑자기 여고생을 찾으라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어젯밤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쓰러진 자신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비정한 현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의 이야기를. 아버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다니. 강재혁의 차가운 표정이 순간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심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있단다. 내가 그 아이의 진심을 느꼈어. 강재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면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하리는 전교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장학생이었습니다. 아픈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모범생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아버지, 확인해 보니 정말 그런 학생이 있더군요. 하지만 하늘이와 같은 학교로 전학시키면 어떨까? 강재혁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늘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너도 알지 않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내가 바쁘다 보니 늘 혼자였잖니. 이하린이라는 학생. 하늘이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구나. 강재혁은 아버지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하늘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르는 학생을 끌어들이는 것은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지마. 그 아이의 학비부터 생활비, 대학 진학까지 내가 한번 만나보거라. 그리고 그 아이의 할머니도 만나보고. 강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성급한. 재혁아, 나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구나. 우리 가족에게, 특히 하늘이에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재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죠. 며칠 후 이하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문 앞에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량이 서 있었고 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하린 학생이죠?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제가 며칠 전 도움을 받으신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이하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날 밤 도와드렸던 노인분의 아들이라니. 괜찮다면 잠시 시간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아버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하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만났던 노인분의 진심 어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할머니께 먼저 연락드리고.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하린이 할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차에 오르자 차량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강 회장이 직접 현관 앞에서 이하린을 반겼습니다. 왔구나. 그날 밤 이후로 계속 걱정했단다. 거실로 안내된 이하린은 웅장한 실내 장식에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앉으렴. 할머니께는 연락드렸니? 네, 조금 늦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강 회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하린 양,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단다. 우리 손자 하늘이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 오면 어떻겠니? 네. 이하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지마. 학비는 물론이고 교복, 학용품, 그리고 생활비까지. 대학 진학도 보장해주고 싶구나. 졸업 후 취업까지도. 강재혁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성급하신 것 같은데요. 재혁아, 하늘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너도 알지 않니? 이하린 양은 하늘이와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이하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큰 제안을 받기에는 제가 거절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렴. 할머니와도 상의해보고 우리 하늘이도 만나보면 좋겠구나. 강재혁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막 돌아온 강하늘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하린과 비슷한 또래의 소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손님이세요? 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아, 이리 오거라. 내게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단다. 강재혁은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르는 아이를 이렇게 갑자기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혁아, 넌 하늘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모르는 거니? 하늘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적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어제 하늘이가 이하린을 처음 봤을 때의 표정을 보지 못했니? 오랜만에 본 밝은 미소였어. 강재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어제 하늘이가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갑자기 낯선 학생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시니 내가 직접 이하린의 할머니를 만나보거라. 그리고 판단하려무나. 제가 왜요?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을 직접 보고 오면 내 마음도 바뀔 거다. 강재혁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죠. 강 회장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구나. 그리고 하늘이는 어떻게 생각하더냐? 강재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으로 또래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더군요. 어제 저녁에 계속 이하린 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늘이에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해. 내가 바쁜 것도 알고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도 하늘이에겐 큰 상처였을 거야. 강재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일에만 몰두하느라 하늘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강 회장의 말에 강재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는 하늘이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하린의 할머니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강재혁이 마침내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거라. 하지만 너무 의심하지는 말고.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지만 하늘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마음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강재혁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길은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하린의 집은 3층 건물에 반지하였습니다. 강재혁은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연락드렸던 강재혁입니다. 문이 열리고 윤정숙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단정한 몸가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곳곳에서 정성스러운 생활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벽에는 이하린의 상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죠. 윤정숙 할머니는 정성스레 차를 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찾아뵈었는지 아시죠? 네. 하린이가 이야기해줬어요. 저희같이 부족한 집안에 과분한 제안을 해주셔서. 강재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책장에는 빽빽하게 책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부하다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하나 봅니다. 네. 어려운 형편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는 아이예요. 제가 아파서 못해준 게 많은데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재혁은 문득 자신의 아들 하늘이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도 늘 외로워하는 아들. 우리 하늘이와 같은 학교로 전학시키고 싶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책임지고.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하린이가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강재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제가 늘 하린이에게 가르쳐 온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그 순간 강재혁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피어난 따뜻한 마음이 그의 차가웠던 마음을 조금씩 데우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명문사학 은석고등학교의 교정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하리는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하린 양 잘 왔어요. 강하늘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전학수속을 밟는 동안 두 사람은 몇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걱정 마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하린 양 소문이 자자해서.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이하린에게 쏠렸습니다. 정교 수석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 전학 온다는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이하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자리에 앉은 이하린은 강하늘과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강하늘의 얼굴에는 어색했던 예전의 표정 대신 밝은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이하린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냈고 영어 시간에는 유창한 발표로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하린 양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강하늘의 진심 어린 말에 이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하늘 군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동안 혼자서 외로웠을 텐데. 강하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도시락을 먹었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강하늘은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강재혁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하린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늦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즐거운 목소리에 강재혁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하늘은 계속해서 이하린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재미있었던 일, 함께 풀었던 어려운 문제들, 점심시간의 대화들. 아버지, 이하린이는 정말 대단해요. 공부도 잘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친절하고. 강재혁은 백미러로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어땠니? 할아버지,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하린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석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하늘이 몇몇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망하게 만들었다며? 이제 와서 잘난 척하기는. 강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하린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야? 끼어들지 마. 강하늘 군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신 일에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른들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하린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말에 학생들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하늘 군의 친구예요.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학생들은 마지못해 물러났고 이하린은 강하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하린 양. 이 일은 곧 강재혁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하린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하린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강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재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이하린의 순수한 마음이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하린 양에게 고마움을 전해야겠구나. 다음 날 강재혁은 직접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하린 양, 어제 일 정말 고맙네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순간 강재혁은 이하린의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었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하린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재혁의 차가웠던 표정도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 회장의 저택에서 모두가 모였을 때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어땠니? 할아버지, 정말 좋았어요. 이제는 학교에 가는 게 기다려져요. 강 회장은 손자의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서 강재혁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강 회장의 저택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벤치에 앉아 이하린과 강하늘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으로도 행복이 전해져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이하린이가 전교 1등 했어요. 강하늘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하늘이도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번에 많이 향상되었다며? 네, 이하린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하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하늘 군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강재혁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이하린이가 우리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거든요. 강 회장의 얼굴에 감동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혁아, 내가 그런 결정을 하다니. 이하린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강재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이렇게 밝아진 것도 모두 이하린이 덕분이에요. 아버님의 선택이 옳으셨습니다. 이하린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하린아, 강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어떻겠니? 이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하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